다음 제천시의 미래사입니다. 사실 2020에는 생태 웰빙 체험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으로서 미래상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부터 2030에는 어떠한 부분이 트렌드가 들어와서 바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시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상이나 계획 목표나 추진 전략들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부분입니다. 여기 조금 더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0 때는 17만 명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2035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인구가 사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현황 신정치를 봤을 때는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인구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떠한 부분으로서 이제 정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내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1도심 2개의 생활권 중심 6개의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지금 제천시에는 공간적으로 어떤 큰 임팩트나 국가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세대되는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도시 기본계획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고 서울시나 뭐 수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조금 이제 곤란할 것 같고요. 설문조사나 지역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 사항들을 갖다가 취합해서 향후 발전적인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서는 다양한 도시계획적으로서 여건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장기비 집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에 일단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일단 해제를 할 것인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적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가화 용지에서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비시가화 전체 다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또 법제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포구, 폭염 이 2개 정도로 했습니다만 5개까지 지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특별법에 대한 부분으로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천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선 해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는 도저히 못 지키는 그러니까 조성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일단 해제를 하고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재정들을 고려를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아닌 다른 재정으로 사업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장기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이 약 283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취약분이 나오면은 그렇게 돼서 강제지구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검토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원지에 대한 부분, 어림지원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 이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유일하게 이제 제천시 도시지역 내에서 또 생산업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청정떨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자연치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업수행 조직 체계입니다. 지금 4개의 사가 큰 소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회사가 사업적인 기술자로서 각각의 업무들을 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적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내년 7월에 일단 안을 이제 수립을 하고 8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12월에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후내년 1월에 2018년 1월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받는 일정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기 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일단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달에는 거기에 대한 고시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월 8월 달에는 관리계획 안을 수립을 하고 주민공람을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제천시 의견을 거쳐서 12월 달에 충북도에 입안을 하고 19년 4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달에 결정 고시를 득하는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세부적으로 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용역에 반드시 반영될 습과될 건의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천시 감가장 보강입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관리 계획은 하나의 제천시 미래를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페이지 보면은 제천시 주요 검토 사항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제천시가 지금까지 관광 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고 그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지 문제,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동선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 관광에 주간에 오신 분들이 야간에 어떤 볼거리,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오늘 지구 형성을 해서 그림자와 연계해가지고 청풍과 같이 연계하는 그런 쪽에 관광과 연계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풍이 나름대로 관광 개발을 계속해 오면서 지금 충북권 관광도시로 지금 하는 선두에 지금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중부 내륙권의 관문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천시에 있는 청풍 소재지의 조그만 소규모의 도시계획 시설로는 지금 현재 청풍에 있는 케이블카라든가 앞으로 케이블카 계획이 되고 건보공단 연수원, 경찰청 연수원, 청풍 리조트 다양한 지금 집합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 제천 남부권의 수산, 금성, 청풍, 단양, 충주까지 연계하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항상 우리 청풍권이 어떻게 보면 상수원 수계 지역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을 받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청풍 소재지를 거점으로 하는 최소한 1만 5천 명 이상, 한 5만 명이 돼도 좋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정주 거점으로서의 도시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점은 적어도 이 기본 계획 보고서가 작성 보고인데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런 쪽에 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원론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좀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축 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그 건축 디자인과에서 올해부터 그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부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새돌마을 사업도 2018년까지 영수동 지역에 일원의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은 이번에 그 국토부에 선정된 어떤 그 마중물 사업에 대한 세부 단위 사업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옮겨서 이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계획도 이번에 우리가 공공 디자인을 포함한 제천시의 그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번에 그 용역으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하고 우리 경관계획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믹서가 돼야지 이 도시관리 계획이 우리 사업이 잘 반영이 된 그런 관리 계획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일단 재생 사업이라든가 경관계획에 대한 부분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엮여질 것이냐 당연히 지금 해야 할 사항이요. 그러한 사항들을 일단 주시면은 관리계획에서의 뭐 용도라든가 지구라든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에서 몇 가지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시 공간구조 자체에서 지금 교통 정책이 이 도시계획에 성공 여부가 한 50% 이상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영월 단양 쪽에 이성도시로 돼가지고 지금 석회사정과로 관련돼가지고 대형 차량이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 쪽에 보면은 2차선 자체에서 상당히 그 도시계획 자체를 2차선으로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대수가 한 6만 되는데 차량이 지금 6만 5천입니다. 그래서 1.2대 1.05대 1 정도 되고 있는데 매년 2천 내지 3천 대가 늘어납니다. 20년 뒤에는 최소한 2만 내지 3만 대가 더 늘어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런 그 추세로 가다 보면은 지금 제천 시내 바닥이 싹 다 그 차량으로 갔다가 지금 멈춰지는 상태로 그런 도심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강제동 쪽에 가봐도 지금 뭐 최근에 5년 전에 도시계획이 됐다는데도 지금 가보면 참 저희들 교통을 다루는 부서에서 보면은 가보면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도 도로를 넓혀야 되는 그런 악순환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자체에서 향후에 20년을 또 더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구조 자체에서 우리 교통정책을 광범위하게 좀 보시가지고 지금 현재 집중한 자체 지금 제천역에서 지금 현재 의림지 가는 축분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을 상대방으로 갖다가 어떻게 분산시켜가지고 우리가 제천에서 분산 정책을 쓸 건가. 그 다음에 현재 차량 자체에서 지금 도심 곳곳에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런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지금 현재 도화에서 저희들 교통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 좀 세밀적으로 갖다 해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덕일 아파트부터 수도사업소 지금 자체 2차선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장 거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도시비설 결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됐을 적에 그 도로가 과연 또 주차장으로 갔다가 또 지금 될 걸 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도로는 3차선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다루시는 분께서 공간구조에서 이걸 넓게 보시가지고 제천시 향후 20년, 50년 뒤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기본 계획안 수립은 이제 7월 달에 해서 8월에 공청회를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견 나온 것을 좀 수렴하고 또 이제 3산단과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방향에 좀 기본 반영이 돼야 될 게 좀 있고 이런 걸 해서 좀 공청회하기 전에 한번 여기 이렇게 정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따가 제시를 하나요? 예, 일시는 내년 일정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이니까 네. 내년이니까 그 전에 합니다. 중간 중간 보고는 보고를 몇 번쯤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주간은 2번이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2번 정도? 네. 그러니까 수립하기 전에 중간 보고를 하고 두 번 예. 하고 아니, 이제 결정을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입안이 들어갈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2017년 7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수립하기 전에 2번 그걸 더 한다. 예, 맞습니다. 이후에 걸쳐서 네. 그리고서 공청회를 하고 그걸 수렴한 걸 가지고 최종적인 그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2017년 12월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도시계획 기본안, 안은 기본계획안. 7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하고 하고, 의회의원 청취해서 하고, 예. 그래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예, 변경을 하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그 안이 마무리를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계획위원회 12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때 받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최종 보고안이 그때 마무리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7년 12월에 최종 보고안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죠? 그거하고 스케줄 봐서 예.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우선 해제를 고시하는 이거는 뭐 구세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따로 지금 저희들 네, 작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이니까 한참 여유가 있네요. 그 이후까지. 예. 기본 계획을 하고 그걸 받아서 또 관리 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것도 역시 최종되는 것이 2018년 12월쯤으로 네, 나왔습니다. 1년 차이로 움직이는 거죠. 이 로드맵을 좀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 테니까. 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 할 때 오늘 좀 말씀 나눈 거 하고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기본 계획안이니까. 글쎄요.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지금 윤역팀에서 다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짚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고정호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데 세종시가 조성되면서부터 큰 도시는 아니지만 대전 또는 청주, 공주, 인내 도시 인구가 빨갛거든요. 그만큼 그 세종시 같은 기본 계획적인 도시로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조성되고 발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했듯이 우리 그 제천의 그 도시 기본 계획 설정 이런 부분들 가능할 필요 있지 않느냐. 공화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선두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의 원주하고 경기 영주시의 인접대가 저는 그 3도 적도적에서 일종의 부분 경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 협력적인 국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 도시 기본 계획이 기본적으로는 제천시가 어떻게 잘 살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그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된 지역의 도시들을 끌고 나가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뭐 도시 공간 배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단순히 대천시만의 유인을 볼 것이 아니라 인접된 그런 도시들의 어떤 발전 방향 시절을 봐서 선도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천시 같은 경우는 호반의 도시하고 호반하고 영산하고 한강하고 태어나서 붙여갖고 힐링 도시를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접 도시 인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힐링 도시가 정착될 수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제천시는 어떠한
그 계층의 그 사람들이 무엇이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배치할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비전을 설정해서 좀 광범위하게 어떤 뭐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 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의견 주신 것처럼 가능해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구가 여러 가지 정책인 플러스 알파가 있고 고객들은 17만 정도에서 보여주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한 지금 도심의 빈 공간을 가능한 어떤 주민 녹지, 수공간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유료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좀 정리된 걸로 중간 보고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말씀 많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 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